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수도권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고립됐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같은 날 상도동 반지하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물이 차오르는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약자를 위한 대책은 과연 없는 것인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앞서 제가 신림동 반지하, 그다음에 이제 상도동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사망했다 이런 사건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께서는? 예, BBC에서도 방송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영화보다도 더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타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지하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소중한 기회를 이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실질적인 대책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2년 전에 국토교통부가 대책 만들겠다, 전수조사하겠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아직도 네. 이게 실효적으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소장님께서 직접 반지하를 살펴보시기도 하고 주거 형태 조사 같은 것도 같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직접 방문해본 이 반지하 가운데 저 현실을 직접 이제 좀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 너무 열악하다 이런 것들을 좀 직접 체험도 하셨어요? 네, 이제 반지하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막힐 정도로 곰팡이 냄새와 지하 냄새가 이제 심각하게 나서 이런 곳에서 사시기가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곳은 그 침수 피해가 난 지 2년이 지난 뒤였는데도 바닥이 물이 저벅저벅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벽에서 물이 자고 나면 물이 스며드는 그런 상황, 그런 지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이렇게 폭우가 쏟아졌을 때 침수가 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반지하의 주거 환경 자체가 안 좋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햇볕이 안 들어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 냄새 그런 문제들,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다음에 습기가 진짜 바닥에서도 올라오지만 벽에서도 오고 이런 문제들이 매우 좀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특히 아이들, 이번에 이제 관악구 사고에서도 초등학교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동이 살기에는 특히나 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에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전수조사한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뭔가 결과를 내놓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지하 실태를 총수가 몇 명이 사는지를 조사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네.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때부터 조사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으로는 32만 7천 가구 정도가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이게 조사를 맨 처음 시작했던 2005년 당시에는 59만 가구였으니까 50만 가구에서 32만 가구로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제 최근 변화가 매우 좀 우려스러운데요. 예. 2015년에 36만 가구 정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2만 가구니까 거의 많이 안 줄어들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반지하가 착착착 줄어들었다면 지금 이제 2015년에서 2020년 가장 최근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반지하가 거의 줄어들고 있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구 수로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 살고 있는지도 통계나 현황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발표된 자료가 없고 곧 발표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제 지난번 자료를 추계를 토대로 예상을 해보면 이제 지하는 특히나 고시원과 달리 가족 단위 거주가 많아서 평균 가구 원수가 거의 2명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곱하기 2 정도를 한 인원이 사람 수 기준으로는
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약 한 70만 명 정도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적지 않은 네네. 숫자인데요. 네네.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좀 집중돼 있습니까? 반지하 자체가 네. 수도권이 많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이제 서울이 가장 문제인데요. 예. 그 32만 가구 중에서 20만 가구 정도가 반지하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요번에 그 수해로 인해서 반지하에서 인명사고가 난 곳들도 다 서울인 게 이게 반지하가 워낙 서울에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집값이 비싸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건축법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 주거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주거 어떤 형태로든 가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방에서는 지하에까지 사람이 살진 않거든요. 지하 집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지하에까지 살지는 않으시는 건데 서울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주택보급률도 낮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하까지도 이제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뭐 주거비가 높고 예. 그리고 워낙 재고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고가 없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거 약자라고 우리 보통 이제 얘기한다면은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고시원이나 옥탑방도 사실 해당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고시원하고 옥탑방은 혹시 조사한 결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반지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서 서울시 가지고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국은 약간 좀 경우가 다른데 서울은 고시원하고 반지하 가구 수가 거의 비슷해요. 둘 다 20만 가구씩 되거든요. 네. 고시원도 20만 가구, 반지하도 20만 가구이고 옥탑방은 뭐 5만 가구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만 고시원과 반지하 가구는 거의 양대축으로 이를 만큼 둘 다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제가 숫자를 합쳐봤거든요. 네. 뭐 한 가구에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지만 2인이라고 친다 하면은 거의 네. 100만 명에 육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주거 빈곤이라고 하는데 좀 폭넓게 봤을 때 지옥골하고들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그런 가구 수가 인구수 기준으로는 뭐 100만 명이 훨씬 더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시원 그리고 옥탑방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하고 비교했을 때 반지하는 어떻습니까? 네, 그 반지하가 이제 지하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아까 2005년에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떤 주거 유형보다도 먼저 조사가 시작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책은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수상하면서 네.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앞서 이제 곰팡이 피는 문제 말씀하셨지만 그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뭐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대책도 내놓았고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는 형태로 네.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전혀 실현이 안 됐습니까? 네, 그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그건 뭐 코로나를 이유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에 반지하 가구가 포함되긴 했지만 네. 그 물량 자체가 적다 보니까 연간 5,000호 전국에 5,000원 가구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 자체가 수십만 명인데 이게 5,000호를 공급한다라는 게 반지하만이 아니라 고시원, 반지하, 옥탑 그리고 뭐 그 여관 여인수 굉장히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5,000 가구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너무 부족한 수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었다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악구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아이도 있고 노인도 같이 거주하고 장애인분도 계시고 한 정말 취약한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시고 이런 반지하에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가 예산 배정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LH가 주거복지 그러니까 주거급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뭐 좀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에서 13만 호에서 14만 호로 연간 공급하던 공급 물량일 때도 지하에 있는 이 취약 가구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향을 쉽게 하지 못했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공공임대주택이 연간 10만 호로 이제 줄이겠다라고 하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서 이 취약계층의 수는 줄지 않았는데 공공임대주택만 줄면 앞으로가 이제 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급여라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 예. 그 관악구에서의 수해로 인한 사망, 그다음에 동작구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주거급여 수급자라는 거예요. 두 가구가 다. 아, 그러면 LH에서 그 주거급여로 그 지하에 살도록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LH에서 살도록 하진 않았지만 지하나 쪽방 고시원처럼 열악한 곳에 살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보통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주거비 지원을 국가가 할 때는 네.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곳에 살고 있는 주거 환경을 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주거비 지원만에 그치고 있는 거죠. 적은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에 32만 원을 지원을 하니까 이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고시원 아니면 쪽방 뭐 지하가 되는 거라서 이 문제를 좀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주거비 지원을 받아도 열악한 주거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도 주거급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정부가 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이제 아까 이제 총수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게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인데 정권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 이런 문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급이 이제 앞으로 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취약계층이 갈 곳이 더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공급을 해도 되는 건지에 관해서 좀 사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문제. 아, 그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임대주택을 좀 더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줬다고 하면 그때 그 네.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네, 공공임대주택은 무한정 사실 공급할 수는 없고요. 아마 그러니까 모든 총력을 지원해서 공급한다면 한 연간 20만 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로 공급한 적은 우리 역사상 없었고요. 제일 많이 공급할 때 13만 호에서 14만 호 정도를 공급을 했었는데 뭐 더 많이 공급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뭐 이유가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못한 예. 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반대하는 문제도 있었고 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걸 누구에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반지하 거주자가 32만 가구라고 말씀드렸고 네네.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연간 10만 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50만 호가 공급이 되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서 지하와 고시원의 문제를 해결 못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이런 취약계층에게 배분하기보다는 뭐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공급 물량이 많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갈 곳이 더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 소장님 이건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가 네. 반지하주택 앞으로 전면 신축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허가 안 해주겠다고 네네. 했는데 현실성이 네네.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실효성이 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은 2011년, 12년에도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신규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 주택이 문제라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그 반지하 가구가 서울에만 20만 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네. 아까 찾아보니까 강남구 거주 가구가 20만 가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살 집을 마련해야 이 반지하를 없앨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주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집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었습니다.